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리는 시간,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때로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진실을 토해내는 무대가 되곤 합니다. 특히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12.3 비상계엄 사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공판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한편으로는 처연하기까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피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상황 앞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진관 판사의 날카로운 함정 질문에 걸려들어 스스로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을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질 경황이 없었다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변명,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한 나라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던 인물이 헌법을 정지시키는 계엄 선포의 순간에 법전을 펼쳐볼 생각조차 못했다는 이 고백.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탄핵으로 파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알리자.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과연 그날 법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판사의 송곳 같은 질문에 얼마나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는지 그 충격적인 육성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재 피고인의 답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습니까? 이에 대해 박성재 피고인은 반대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후속 질문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까? 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는 당시에 법률적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답변이 가지는 함의는 실로 엄청납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자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해야 할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법적 요건을 따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정무적인 판단 혹은 상황 논리만을 이야기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즉,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라는 식의 조언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재차 압박하자 박성재 피고인은 치명적인 실언을 합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황해서? 정황이 없어서. 이것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변명입니까? 일반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판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꼼짝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듯 결국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뒤늦게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판사가 던진 질문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재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박성재 피고인은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는 그때 뇌를 멈췄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가 그 판단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선포하면 장관들은 그저 받아 적고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였단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도 법치주의를 가장 처참하게 유린한 정권으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은 넘쳐났지만 정작 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박성재 피고인은 끝내 법률적으로 조항에 맞다 안 맞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쪽에 주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만류하는 신용을 했을 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근거로 이것은 위법함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지 않고 그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읍소한 것을 두고 어떻게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보고 정비사가 수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 즉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박성재 개인의 무능함만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전체를 관통했던 구조적 비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당시 국무회의장에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국정을 책임지는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라도 헌법전을 들이밀며 이것은 내란입니다 라고 외쳤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경로가 두려워 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박성재 피고인이 말한 경황이 없었다는 핑계는 사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주군이 헌법을 짓밟는 순간에도
그 주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만 몰두했던 충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영상 초반에 박성재 피고인이 CCTV를 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리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애걸복걸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자신만은 살겠다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물귀신 작전까지 썼습니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CCTV 속에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말렸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 있던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걸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는지, 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과 사법정의 실현 과정에서 왜 우리가 과거의 인물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의 수사 과정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법정 증언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이것은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조차 법적 판단을 포기하게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여 영혼 없는 거수기 노릇을 했던 관료사회의 병폐를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이진관 판사의 집요한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초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자연인 박성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마음속으로는 반대했다고 항변한들 그가 찍은 국무회의 의결 서명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를 계엄을 막지 못한 장관이 아니라 계엄에 동조한 방관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그 기록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었지만 그 잔재들은 여전히 법적 판단 미비, 정무적 고려,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력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내부자의 입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법적 요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계엄, 장관들조차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던 계엄, 그것이 바로 12.3 사태의 실체였습니다. 이런 엉터리 결정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고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도덕적 파산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진관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황이 없었다는 핑계가 법정에서 통한다면 이 나라는 또다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헌법을 외면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대한민국 역사는 분명하게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변명 뒤에 숨은 거대한 책임을 묻는 그날까지 정치를 알리자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